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내년 연초 중소벤처기업지원공단에서 진흥공단에서 공고가 나오고 지원 사업이 시작될 정책 자금에 대한 상담 문의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상담을 신청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악의적이거나 혹은 불법적인 브로커들을 통해서 수수료를 제공한다거나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유도책에 불필요한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들은 외부의 특히 민간을 통해서 조력을 구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중진공이라는 자금이 상담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심사 과정에서 어떤 문서 작성의 배점이 컸다 이런 말들도 하시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문서 작성 자체도 굉장히 간결하면서 신청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 절차만 정확하게 안내받아도 몇 가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순서대로 처음 중진공 자금을 신청하시는 기업이라고 가정하고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그냥 저희는 중진공이라고 하는데요. 검색창에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 중진공이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실 일은 기업 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 가입하기, 기업 회원 가입하기라는 창이 나와서 거기에 기업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창으로 홈페이지 메인으로 돌아오시면 이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온라인 자금 신청하기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온라인 자금 신청하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진공이라는 검색어를 치시고 중진공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시면 실제로는 이 화면이 아니라 몇 개 배너가 동시에 뜹니다. 네. 실제로는 아마 이 창을 접하게 되실 텐데요. 이 창 안에 중진공 정책에 대한 대부분이 들어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자금 중 특히 대출을 받는 차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차입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쓰는 제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배너 좌측에 보이시는 배너 맨 하단에 보시면 정책자금 컨설팅 대행 서비스를 받고 보험 가입을 안내하거나 받거나 보험계획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관공서에서는 정책자금 받으라고 광고도 하지 않고요. 영업사원을 배정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관공서의 사무를 사칭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배제하시고 중진공 홈페이지, 그런 브로커들은 다 배제하시고 중진공 홈페이지 오셔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대표번호 1357,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요청하시면 상담원이 안내를 도와주실 겁니다. 자,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온라인 자금 신청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중앙 약간 좌측 쪽에 있는 온라인 자금 신청하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열립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쭉 내리셔서 상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요. 문자 공고 한번 읽어보시고 박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신청 절차 안내 내용 숙지하였습니다 체크하시고 그 밑에 정책자금 자가진단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한 번 더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중진공 자금은 자가진단을 하고 사단공단 예약을 하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기업의 정보를 회원 가입하실 때 가입 입력해 두셨다라고 하면 첫 자가진단 화면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입력돼서 나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지역 본부를 선택하시고요.
자가진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런 식의 4단계 자가진단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화면에서는 기업의 기본 정보 입력, 그리고 두 번째 숙지하셔야 되는 배제 사항들이 나옵니다. 폐업 중이거나 제3자가 개입하고 있다거나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비영리 단체라거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자금 신청이 되지 않는 몇 가지 항목들을 점검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기업의 매출에 관련된 정보, 신청 자금 종목들을 쭉 입력하시고 나면 4단계에 거친 자가진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가진단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자금을 신청할지 클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 매출, 그 다음에 고용 현황, 기술력, 수출력, 신청하는 자금의 종목은 거기에 맞게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7년 미만 창업자금에 대한 배정이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년 미만 창업자금이 아무래도 중증 자금 신청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개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수출 기업들 혹은 수출을 기획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다양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을 그렇게 4단계까지 완료하고 나시면 전자서명을 통해서 시험정보 활용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기업들이 처음 중증공자금을 신청하실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자가진단을 하실 때 예전처럼 서류로 뽑아서 작성하고 도장 찍어서 신용정보 활용동의서를 들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요즘엔 신용정보를 다 동의해 주셔야 상담 예약하는 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인인증서, 그리고 대표님 개인 공인인증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와 대표님 개인 공인인증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전 상담을 예약하는 창으로 넘어가고요. 중증공 자금은 전국의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소재직 관할마다 자금 사장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자금이 소진돼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사전 상담 예약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자금이 남아있고 집행이 가능한 지역들은 저렇게 좌측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상담받고자 하는 날짜를 누르면 저렇게 예약하는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서 예약을 잡고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면 사전 상담이 예약이 되십니다. 그래서 해당 지구에 사업자 등록증과 기초 서류들을 가지고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상담 결과에 따라서 자금 상담 결과가 배정이 되고요. 꼭 사전 상담 가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무 회계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세무 기장을 담당해 주시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면 담당자한테 중증공 홈페이지에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자료 제출을 도와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 상담을 하고 나시면 이렇게 신청한 자금, 그러니까 가끔 나는 자가진단하는 과정에서 A라는 자금을 선택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중증공 담당자들이 당신은 A라는 자금보다는 B라는 자금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자금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공이 기업에 맞게 자금을 배정하고 자가진단과 신용정보상 문제가 없고 사전상담 결과 자금 지원을 해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되면 저렇게 상담 결과 부여라고 떠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정이 됩니다. 그 기업, 이 지금 샘플은 융자가 결정된 기업의 샘플을 보여드린 건데요. 실제로는 자금 상담이 완료되고 나면 저렇게 관련 배정된 자금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신청서 제출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신청서 상에 희망하는 실사 날짜 혹은 중증공 지역 담당자들이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나와서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현장 실사상의 내용들이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해서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저렇게 융자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을 먼저 중증공에 회원가입하시고 4단계에 걸친 자가진단을 하시고 선택된 자금으로 사전상담을 예약하셔서 해당 지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중증공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신청한 자금, 배정된 자금에 맞는 항목으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고 현장 실사를 받아서 융자가 결정된다. 이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증공 관련된 자금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나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몰라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거나 보험에 가입하면서 브로커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정보를 받거나 아주 간단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깊숙이 개입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자금을 신청하는 단계나 심사하는 단계에 개입하도록 두시면 그것은 제3자 부당 개입에 해당하여 상당 불법적으로 추진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기업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니는 컨설턴트들 입장에서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나 밴드나 카페를 보면 컨설턴트나 FC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자금에 관련된 교육을 해주고 관련된 교육비를 받고 플랜카드라든가 영업 개입하는 방법, 정책자금 알선하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마치 그게 정당한 영업인 것처럼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 됐건 간에 기업과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출 심사에 개입하거나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비용을 받거나 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컨설턴트들도 혹시 내가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자각하시고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선에서 기업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까지만 해주시면 서로 건강한 공생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법적인 피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증공에서는 2016년도에요. 정책자금 신청하기를 온라인 영상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자금 신청하기 자가진단에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한번 클릭해서 가보시면 상단 창에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PDF 파일로 중증공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나 PDF 파일을 보시면 누구나 다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충분히 혼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중증공이 아주 잘 서비스해 놨습니다. 불법적인 브로커들이나 제3자 개입에 당하지 마시고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안에서 그런 제도의 지원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저희 같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덕분에라는 이름의 밴드 중소기업 비즈니스 커뮤니티 덕분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좋고요. 하단에 링크 확인하셔서 입력하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밴드 안에 저렇게 중증공 온라인 신청 매뉴얼과 물론 중증공에서 직접 만든 거죠. 온라인 매뉴얼과 유튜브 영상, 중증공에서 마찬가지로 직접 제작한 유튜브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증공 정책자금 신청하는 기업들이 자가진단 2단계에서 한 번 정도는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체들의 그 결산 담당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는 눈여겨 봐주셔야 되는 항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첨언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가진단 2단계에서 보면 부채 비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 중 한 개라도 신청이 된다라고 하면 융자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증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초과 기업이라고 해서 부채 총계 대비 자본 총계 비율을 따집니다. 기재되는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는 그 국세청에서 발행해주는 표준 재무제표 증명, 즉 공식적인 서류에 의해서 기재된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입력하시고 자동 계산 클릭하시면 부채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기업은 자금단에서 탈락한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업종 5년 미만 기업들에 대한 부채 비율 평가는 제외한다, 적용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어거지로 가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처 매출, 그러니까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매입 채무들도 부채고요. 기업이 순이익을 내서 마진을 높이는 경우도 자본 총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제한, 신용 제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체 체납이라든가 부당행위, 연체나 체납 그리고 부당한 개입이 있거나 대출을 신청한 자금 외로 사용했다 적발되신 기업들은 당연히 융자 신청이 안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좋은 기업들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자본중개 200억, 자산중개 700억 초과하는 기업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BB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은 신청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업종 5년이 넘어간 기업들 중에서 2년 연속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기업이나 이자보상 배수 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그리고 영업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신청해서 배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자보상 배율이라 함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평가 지표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라고 보는 게 이자보상 배수 3.0입니다. 즉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어도 3번은 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연간 비용이겠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예외되는 경우가 유형자산이 혹은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2.5% 이상 상승한 기업들은 배제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이 늘어나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항목에 개발비라는 항목이 있고요. 우리 원가나 판매 관리비의 경상연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우리가 인정되는 연구개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자보상 배수 그리고 자금 흐름, 신용등급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서 기업들이 결산하는 시즌이 되면은 어떻게든 세금 좀 덜 내보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각가지 재무 비율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한 번 정도 눈여겨보시고 너무 세금 안 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결산 전형에 합리적인 세금을 내시고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신고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걸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도 납세를 설득하는 근거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재무 비율이 안 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여기저기 자금을 신청하다 보면 결국은 떨어진 기업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융자 심사에 했다가 탈락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재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도 박탈됩니다. 물론 이제 해가 심사는 해가 달라지는 경우는 예외이긴 하지만 내년 1월달에 업체들이 결산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1월달에 중공원 자금을 이미 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결산서가 나온 이후인 4월달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중증공 정책자금으로 고통하지 않고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자가진단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되는 재무 비율들 지표들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시고 결산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세무사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셨으면 하는 내용 다뤘습니다. 마치겠습니다.